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태양계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행성 중 하나를 향해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은 구름 아래 숨겨진 표면이 납을 녹일 만큼 뜨겁고 대기가 지구 해수면 압력의 90배로 짓누르는 세계입니다. 이 행성은 우리의 저녁 하늘과 새벽 하늘에서 꾸준히 빛나며 수세기 동안 관측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빛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과정이 그 극한의 환경을 만들어냈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시작되는 곳에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지구의 고고도 천문대와 두 번째 행성 위를 지나는 궤도선에서 과학자들은 우리의 새벽과 저녁 하늘에서 꾸준히 빛나는 세계를 기록했습니다. 금성은 밝고 특징 없는 구름 덮개 아래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고체 표면을 숨기고 있습니다. 기기들은 이산화탄소가 지배하는 밀도 높은 대기를 확인했고 그 압력은 지구 해수면 압력의 90배 이상이며 온도는 섭씨 465도 정도로 납을 녹이고 많은 구조용 금속을 약화시킬 만큼 높습니다. 레이더 지도 제작은 산맥, 화산 고원, 충돌 분화구, 그리고 광대한 용암 평원을 추적했으며 지표면이 지질학적으로 젊어 보이고 아마도 지난 수억 년 안에 행성 규모로 재구성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높은 곳에서는 황산 방울로 이루어진 여러 층의 구름이 연속적인 반사 방패를 형성하며 햇빛을 산란시키고 지표면을 일반적인 광학 관찰로부터 가립니다. 수십 년간의 임무와 지상 기반 관측을 통해 기록된 이 조용한 데이터 축적은 금성을 폭주 온실 기후, 행성 표면 재구성, 그리고 대기 안정성의 한계를 연구하는 자연 실험실로 만듭니다. 이 가까운 행성의 꾸준한 빛 속에서 태양계는 지구 크기에 가까운 세계가 어떻게 완전히 다른 경로를 따라 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사례 연구를 제공합니다. 밤하늘에서 금성은 단순한 빛의 점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기록된 물리적 과정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 도시의 이른 저녁, 카메라는 서쪽 지평선 위로 창백하고 흔들리지 않는 빛의 점을 따라갑니다. 교통 소음이 부드러워지고 렌즈가 안정됩니다. 행성은 창문 표면, 강물, 그리고 먼 유리 타워에 반사됩니다. 많은 관찰자에게 이것은 일상적인 광경이며 수세기 동안 일상적인 사진과 항해 도표에 기록되어 왔습니다. 나레이션은 금성이 종종 저녁별 또는 아침별로 불리며 여러 문화와 시대에 걸쳐 사원 기록, 해상 일지, 그리고 천문 목록에서 추적되어 왔고 그 규칙적인 주기가 시간 측정과 의식을 위한 조용한 기준점을 제공해 왔다고 언급합니다. 카메라는 아카이브 천문대 영상으로 전환됩니다. 황혼에 열리는 돔, 밝은 원반을 향해 회전하는 망원경. 천문학자들은 행성의 변하는 위상, 겉보기 크기, 그리고 별 배경에 대한 움직임을 측정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측정에서 그들은 금성의 궤도,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크기를 도출하여 금성이 반지름, 질량, 그리고 전체 밀도에서 지구에 가까운 이웃 지구형 행성임을 확인합니다. 나레이션은 이러한 숫자를 드라마가 아닌 현장 측정으로 다룹니다. 이 밝은 점이 별이 아니라 중력, 표면, 그리고 대기를 가진 고체 세계라는 점진적인 인식입니다. 초기 데이터에 작은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밝기와 열에 관한 것입니다. 영화는
역사적인 스펙트럼과 라디오 관측을 소개합니다. 거친 플롯과 인쇄된 차트가 화면에 나타나며 연필과 잉크로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초기 마이크로파와 적외선 측정은 금성의 열 방출이 매우 높은 온도에 해당하며 차갑고 구름으로 덮인 세계와 일치하지 않음을 나타냈습니다. 관측자들은 일지에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구름 아래 매우 뜨거운 표면을 암시하는 지속적인 신호입니다. 보이스 오버는 차분한 템포를 유지합니다. 이것들은 갑작스러운 계시가 아니라 일관되고 점진적으로 검증된 결과입니다. 밤마다 기기들은 금성을 우리 하늘에서 다른 어떤 행성보다 밝게 기록하며 그 높은 알베도는 들어오는 대부분의 햇빛을 반사합니다. 동시에 복사 측정 데이터는 행성이 많은 양의 적외선 복사를 방출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금성이 단순히 밝고 차가운 반사체가 아니라 열이 흡수되고 재방출되는 시스템임을 의미합니다. 시간경과 이미지 시퀀스는 금성이 위상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은 볼록한 원반에서 크고 가느다란 초승달까지. 지구에 접근하면서 초승달은 커지지만 전체 밝기는 여전히 높으며 이는 관찰 기하학이 변하더라도 구름층이 계속해서 햇빛을 효율적으로 반사함을 확인합니다. 나레이션은 수십 년 동안 이 조합, 즉 강렬한 열의 신호를 방출하는 매우 반사적인 세계가 행성 과학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측정 가능한 퍼즐을 제기했다고 언급합니다. 카메라는 비교에 머뭅니다. 지구와 금성이 단순한 구체로 나란히 표시됩니다. 그들의 반지름은 비슷하고 질량은 비교 가능하며 내부 태양계에서의 위치는 멀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금성이 지구의 쌍둥이로 묘사되도록 이끌었고 이 구절은 교과서와 공개 간견에 나타납니다. 보이스 오버는 조심스럽게 틀을 조정합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대량 속성의 유사성은 유지되었지만 환경적 현실은 급격히 벗어났습니다. 지구의 도시거리, 해안 지평선, 그리고 숲의 정적인 장면은 금성의 전 지구적 구름 덮개의 시각화와 대조됩니다. 나레이션은 두 행성 모두 태양 에너지를 받고 우주로 열을 다시 방출하지만 그들의 대기 구성과 역사가 그들을 매우 다른 기후 상태로 이끌었다고 설명합니다. 금성은 대조적인 동반자가 되며 지구 자체의 대기와 온도 균형을 비교할 수 있는 하늘의 밝은 표준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두워지는 하늘을 가로질러 떠다니는 금성의 길고 서두르지 않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 빛은 지구 대기에 의해 약간 흐려집니다. 목소리는 우주선이 세계 사이의 공간을 건너기 전에 행성이 이미 풍부한 관측 기록 세트, 즉 밝기 곡선, 스펙트럼선, 그리고 궤도 매개 변수를 제공했으며 이들은 조용히 극한의 조건을 신호했다고 언급합니다. 장면은 지구 표면에서 행성 간 공간으로 전환됩니다. 우주선 접근 시퀀스의 아카이브 영상은 시야에서 자라는 노란색 흰색 원반을 보여주며 그 구름 꼭대기는 매끄럽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의 대기는 기본 지형이나 색상 변화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나레이션은 최초의 현장 대기 측정을 소개합니다. 진입 탐사선과 근접 비행기기에 의해 샘플링된 구성, 압력, 그리고 온도입니다. 데이터 테이블이 화면에 단순한 숫자로 나타납니다. 가스의 백분율, 바 단위의 압력, 섭씨 온도가 고도와 함께 쌓여 있습니다. 대기는 주로 이산화탄소로 설명되며 질소가 2차 성분이고 이산화황과 기타 가스의 미량이 있습니다. 표면 근처에서
압력은 지구 해수면의 90배를 초과합니다. 온도는 섭씨 465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층을 통과하는 하강이 이어집니다. 조건의 수직 프로파일입니다. 상상된 하강 시퀀스는 탐사선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높은 고도에서 탐사선은 온도가 낮고 압력이 지구 상층 대기와 유사한 희박한 가스를 통과합니다. 기기들은 첫 번째 구름층을 감지합니다. 공기에 떠있는 황산 방울이 행성을 둘러싸는 광범위한 덱을 형성합니다. 나레이션은 이러한 방울이 높이에 따라 크기와 농도가 다양하여 흐릿한 지역으로 분리된 여러 구름층을 생성한다고 언급합니다. 궤도 우주선의 시간경과 이미지는 이러한 고도에서 빠른 바람을 보여줍니다. 구름의 밝고 어두운 패턴이 며칠 만에 행성을 돌며 초회전을 나타냅니다. 이는 아래에 느리게 회전하는 고체 행성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대기 흐름입니다. 보이스오버는 이것을 태양 가열, 행성 회전, 그리고 대기 안정성이 오랜 시간 척도에 걸쳐 상호작용하여 꾸준한 전 지구적 순환 패턴을 생성하는 동적 시스템으로 해석합니다. 상상된 하강이 계속됨에 따라 압력과 온도가 상승합니다. 50에서 60km 정도의 고도에서 나레이션은 온도와 압력이 지구 표면과 비교 가능한 범위를 통과한다고 언급합니다. 여기 이 밴드에서 조건은 차가운 상층 대기와 아래의 극한 열 모두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화합니다. 영화는 추측을 피하지만 이 지역이 장기간 풍선 플랫폼과 상세한 화학 연구를 위한 잠재적 관심 영역으로 연구 문헌에서 논의되어 왔다고 기록합니다. 표면에 접근하면서 카메라의 시점이 느려집니다. 시각화는 공기 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기는 더 이상 친숙한 가스처럼 행동하지 않고 초임계 유체처럼, 즉 밀도가 높고 열로 무겁게 적재됩니다. 나레이션은 이러한 압력과 온도에서 이산화탄소가 액체와 가스 사이의 구별이 덜 의미 있는 상태를 차지하며 열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저장되고 전달된다고 설명합니다. 사운드 디자인은 최소한으로 유지됩니다. 낮고 연속적인 톤이 표면의 모든 고체 물체에 가해지는 일정하고 균일한 압력을 암시합니다. 목소리는 지상에서 생존한 착륙선이 일반적으로 1시간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만 그렇게 했으며 그 후 열과 압력이 설계 한계를 초과했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착륙선의 이미지는 마지막 순간에 촬영되었으며 희미한 주황색 빛 아래 평평하고 돌로 뒤덮인 평원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개념 이미지로 끝납니다. 고도를 나타내는 수직선이 주요 높이에서 압력, 온도, 그리고 구성으로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단일한 지옥 같은 구역이 아니라 금성은 각 밴드가 화학, 운동, 그리고 에너지의 다른 균형을 기록하는 층화된 구조로 나타납니다. 나레이터는 대기가 단순히 표면을 숨기는 장벽이 아니라 우주 가장자리에서 아래 바위까지 작동하는 물리적 과정에 층화된 아카이브라고 부드럽게 요약합니다. 구름 덮개가 가시광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는 금성 표면을 이미징하는 주요 도구로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지구에서의 초기 레이더 관측이 소개됩니다. 전파 망원경이 행성에서 튕겨져 나와 시간 지연과 강도 패턴으로 돌아오는 신호를 전송합니다. 수년에 걸쳐 처리된 이러한 데이터는 대륙, 평원, 그리고 두드러진 특징의 첫 번째 거친 지도를 산출했습니다. 그런 다음 영화는 이미징 레이더를 실은 궤도 임무를 따릅니다. 시각화는 금성 주위를 움직이며 표면을 향해 비스듬한 각도로 라디오 펄스를 전송하는 우주선을 보여줍니다.
에코가 수집되고 더 밝은 톤이 종종 더 거칠거나 더 가파른 지형에 해당하는 밝기 지도로 처리됩니다. 나레이션은 측정된 언어로 이 기술이 과학자들이 가시광선으로 표면을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지형, 즉 산맥, 계곡, 화산돔, 그리고 충돌 분화구를 추적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카메라는 넓은 평원에 레이더 모자이크를 가로질러 미끄러집니다. 그들의 질감은 넓은 지역에 퍼진 층화된 용암 흐름을 암시합니다. 주요 지역의 이름이 화면에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저지대 분지, 높은 고원, 그리고 지각이 압축되고 늘어나고 파열된 테세라 지형. 각 지형 범주는 내부 과정의 표현으로 설명됩니다. 화산 활동, 지각 변동, 그리고 충돌, 수정입니다. 보이스 오버는 충돌 분화구의 분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태양계의 일부 천체에서 분화구가 있는 표면은 수십억 년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금성에서 분화구의 수와 외관은 행성 자체의 나이보다 훨씬 젊은 표면 나이를 나타냅니다. 많은 분화구가 비교적 신선하게 나타나는 반면 매우 오래되고 심하게 분해된 분화구는 드뭅니다. 이 통계적 패턴은 표면의 넓은 지역이 지난 수억 년 안에 전 지구적 또는 거의 전 지구적 규모로 재표면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나레이션은 단일 시나리오를 할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련의 모델을 설명합니다. 연속적이지만 높은 비율의 화산 활동, 일화적 파국적 전복 또는 판구조론 없이 지각 재활용의 다른 메커니즘. 각 경우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표면은 길고 진화하는 시퀀스의 최신층으로 취급됩니다. 영화는 특정 화산 구조에 초점을 맞춥니다. 방패 화산, 팬케이크 돔, 그리고 광범위한 용암 평원입니다. 레이더 이미지는 세밀하게 표시됩니다. 음영 기본 렌더링은 시청자가 높이와 경사를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나레이션은 금성이 지구와 같은 반경계의 명확한 증거, 즉 섭입대 또는 중앙 해령의 긴 선형 체인을 결여하지만 광범위한 화산 활동과 변형을 나타낸다고 언급합니다. 방사율 패턴과 국부적인 열 이상의 최근 분석이 신중하게 소개됩니다. 일부 데이터 세트는 특정 지역이 더 따뜻하거나 최근 화산 활동과 일치하는 표면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금성이 여전히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단일 이미지보다는 반복적인 관측과 교차 확인을 기반으로 한 강도로 진행 중인 조사 라인으로 제시됩니다. 이 부분은 조용한 이미지로 끝납니다. 레이더 모자이크가 천천히 검은색으로 사라지고 행성의 단순한 윤곽이 겹쳐집니다. 목소리는 에코 강도와 타이밍의 작은 차이에서 금성의 숨겨진 표면이 상세하게 지도화되어 한때 알 수 없었던 풍경을 내부 열과 지각 변화에 읽을 수 있는 기록으로 변환했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는 금성의 극한 온도를 유지하는 물리적 원리로 전환됩니다. 단순한 다이어그램이 에너지 흐름을 보여줍니다. 햇빛이 대기 상단에 도착하고 구름이 상당한 부분을 우주로 다시 반사하며 나머지 에너지는 대기와 표면에 흡수됩니다. 보이스 오버는 온실 효과를 측정된 용어로 설명합니다. 대기의 주요 성분인 이산화탄소는 들어오는 태양 복사의 대부분에 투명하지만 표면에서 방출되는 저고해선 복사를 흡수하고 재방출합니다. 지상의 모든 지점 위에 이렇게 두꺼운 이산화탄소 기둥이 있으면 이 적외선 에너지 포획은 매우 효율적이며 금성이 태양에서 더 멀리
궤도를 돌더라도 수성의 온도를 초과하는 표면 온도를 유도합니다. 나레이터는 우주선 데이터에 대해 보정된 상세한 복사 전달 모델이 이 에너지 균형을 확인하는데 사용되어 얼마나 많은 열이 유지되고 얼마나 많은 열이 우주로 탈출하는지를 정량화한다고 언급합니다. 앞서 반사 방패로 소개된 황산 구름은 에너지 시스템의 활동적인 구성 요소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구름은 행성의 알베도를 증가시켜 흡수되는 총 태양 에너지를 감소시킵니다. 동시에 그들은 적외선 복사와 상호작용하여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산란시키며 대기의 수직 온도 구조에 기여합니다. 자외선과 열적외선의 구름 패턴의 고고도 이미지는 미묘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일부 파장은 에어로졸 입자에 의한 산란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파장은 온도 대조와 순환 패턴을 드러냅니다. 나레이션은 여러 파장에서 행성을 관찰함으로써 과학자들이 가스 구성, 구름 속성, 그리고 열 구조의 기여를 분리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산화황, 황산 방울, 그리고 햇빛을 포함하는 화학 순환이 간결하게 설명됩니다. 높은 고도에서 이산화황과 수증기는 자외선의 영향 아래 반응하여 황산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응축되어 방울이 되고 구름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방울은 그런 다음 더 낮은 고도로 떨어지고 부분적으로 증발하여 대기 전체의 황종을 재분배하는 수직 순환에 참여합니다. 영하는 대기의 움직임으로 간단히 돌아갑니다. 금성은 축을 중심으로 천천히 회전하여 한 번 회전하는데 지구에 한 달 이상이 걸리지만 대기는 며칠 만에 행성을 돕니다. 이 초회전은 시간 경과에 따라 구름 특징을 추적하여 파생된 애니메이션을 통해 설명됩니다. 보이스오버는 이 패턴의 기원과 유지가 파동, 난류, 그리고 열 대조를 통한 가군 동량의 전달을 포함하며 활발한 연구 영역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합니다. 강조는 관측에 머뭅니다. 다른 고도에서 측정된 풍속, 적도에서 극까지의 온도 구배, 그리고 진입 탐사선에 의해 기록된 수직 프로파일입니다. 표면 근처의 낮은 고도에서 밀도가 높은 공기는 더 천천히 움직이며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의 조합은 무겁고 느린 환경을 생성합니다. 먼지와 작은 암석 조각은 속도는 느리지만 공기 밀도 때문에 상당한 힘을 전달하는 바람에 의해 이동될 수 있습니다. 시퀀스는 금성을 더 넓은 맥락에 배치합니다. 온실 효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대기가 태양 복사 및 내부 열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다른 행성과 외계 행성을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를 정제합니다. 두꺼운 대기와 높은 농도의 온실가스를 가진 세계는 금성의 상세한 기록과 비교하여 기후 안정성, 폭주 가열, 그리고 대기 탈출의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의 인상으로 색깔 있는 원반으로 표현된 먼 외계 행성의 이미지가 페이드 인 및 아웃되면서 나레이션은 금성이 극단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성과 동일한 물리 법칙, 즉 에너지 보존, 복사 전달, 그리고 유체 역학을 따른다고 언급합니다. 이 부분은 부드럽게 빛나는 구체로서 금성의 열저구에선 보기로 끝나며 그 방출 패턴은 밀도가 높은 공기에 의해 부드러워집니다. 목소리는 이 복사가 시간과 파장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함으로써 연구자들이 행성이 그러한 긴 강역 동안 그러한 높은 온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계속 정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실험실이 아닌 데이터 센터에서 열립니다. 금성 임무에 수십 년간의 정보를 보관하는 저장 시스템과 서버의 행이 나타납니다. 레이더 모자이크, 스펙트럼 큐브, 대기 프로파일, 그리고 착륙선 텔레메트리입니다. 나레이션은 각 임무가 비록 짧은 시간만 작동했더라도 하드웨어가 실패한 후에도 오랫동안 활성 상태로 유지되는 아카이브에 기여했다고 강조합니다. 과학자들은 더 새로운 기술로 오래된 데이터를 재처리하고 해상도를 개선하고 기기 효과를 수정하고 다른 임무에 데이터 세트를 결합하는 모습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한 궤도선의 레이더 지도는 다른 궤도선의 온도 프로파일 및 나중 임무의 구름 운동 패턴과 교차 참조되어 데이터가 처음 획득되었을 때 가능하지 않았던 복합 보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이러한 노력을 조용하고 누적적인 관행으로 제시합니다. 동료 검토, 재현성, 그리고 신중한 비교에 의해 안내되는 분석이며 극적인 돌파구가 아닙니다. 각 정제는 금성의 대기와 표면의 그림에 세부 사항을 추가하며 때때로 새로운 맥락이 사용 가능해지면 이전 결론을 재해석합니다. 스토리보드 시각은 금성에 대한 계획되고 제한된 임무를 소개합니다. 개선된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궤도선, 여러 수준에서 대기를 샘플링하도록 설계된 탐사선, 그리고 활동적인 화산 활동이나 대기 구성의 미묘한 변화의 징후를 감지하도록 조정된 기기입니다. 애니메이션은 가상의 궤적과 관측 전략을 보여주지만 나레이션은 목적에 근거합니다. 내부 구조를 측정하고 제표 면화의 역사를 제한하고 온실 효과의 모델을 정제하며 대기와 표면 간의 결합을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는 이러한 임무가 금성 자체에 대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지구를 연구하는 비교 지점으로서의 역할에 의해서도 동기가 부여된다고 언급합니다. 크기와 구성이 유사하지만 매우 다른 기후 상태에 도달한 행성을 조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거주 가능성, 대기 손실, 그리고 장기 안정성에 대한 이론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지구와 금성을 다시 병치하며 이번에는 대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시각화는 온도 프로파일, 가스 구성, 그리고 구름 구조를 나란히 보여줍니다. 지구의 다양한 표면, 즉 바다, 대륙, 빙관이 금성의 균일한 구름 덮개 및 레이더 유도 지형과 번갈아 화면에 나타납니다. 나레이션은 직접 측정과 모델 기반 추론을 신중하게 구분합니다. 금성의 경우 데이터는 오랜 기간 동안 극한 조건에서 안정적이었던 밀도가 높고 뜨거운 대기를 나타냅니다. 지구의 경우 연속 관측은 수십 년 동안 대기 구성, 온도, 그리고 순환의 변화를 추적합니다. 대조는 경고나 비유로 제시되지 않고 초기 조건, 태양 입력, 그리고 피드백 과정에 의해 형성된 행성 진화의 두 가지 결과, 즉 과학적 비교로 제시됩니다. 다큐멘터리는 밤하늘로의 귀환으로 끝납니다. 금성의 밝은 점은 새벽 전에 떠오르는 것이 보이고 조용한 호수의 표면에 반사된 다음 먼 언덕 위로 저녁에 다시 지는 것이 보입니다. 목소리는 표면 온도와 대기 압력에 관계없이 행성이 정기적인 정밀도로 궤도를 계속 따르며 고대부터 주목된 패턴으로 아침과 저녁 출현의 주기를 완료한다고 언급합니다. 구름, 과열된 표면, 그리고 재형성된 지각에서 금성은 쉬지 않고 작동하는 물리적 과정의 결과를 기록합니다. 흡수되고 방출되는 복사, 순환하고 반응하는 가스, 변형하고 냉각되는 암석.
과거 임무에 의해 수집되고 미래 연구를 위해 보관된 상세한 기록은 이 긴 진화의 작은 부분만 포착하지만 우리 자신과는 다른 기후 경로를 선택한 세계의 명확한 윤곽을 스케치하기에 충분합니다. 마지막 줄은 단순하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금속을 짓누르고 납을 녹일 만큼 뜨거운 대기 아래에서도 금성은 태양계의 나머지 부분과 시간을 계속 지킵니다. 끈질긴 열과 꾸준한 빛 속에서 그것은 행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대기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리고 수백만 년에 걸쳐 세계가 조용히 자신의 표면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대한 가까운 영구적인 사례 연구를 제공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금성을 연구한 사람들은 여러 궤도선, 착륙선, 그리고 근접 비행을 통해 이 세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구축했습니다. 각 기기는 제한된 수명을 가졌지만 집합적으로 그들은 금성의 환경을 정의하는 명확한 그림을 구성했습니다. 온도와 압력 측정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기 구성은 여러 독립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표면 지형은 수년간의 레이더 관측을 통해 점진적으로 매핑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세트의 안정성은 금성을 비교 행성학의 벤치마크로 만듭니다. 연구자들이 외계 행성을 연구하거나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모델링할 때 그들은 종종 금성을 참조 사례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폭주 온실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행성이 장기간에 걸쳐 극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두꺼운 대기가 행성의 열 예산을 지배할 수 있는지의 예를 제공합니다. 금성의 구름 속에서 황산 방울은 햇빛과 상호작용하여 복잡한 광화학 과정을 유도합니다. 자외선 복사는 분자를 분해하고 새로운 화합물의 형성을 촉진합니다. 일부 연구는 이러한 구름 내에서 특정 파장에서 이례적인 흡수 특징을 관찰했으며 이는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미래 임무를 위한 관심 대상으로 남아 있으며 상세한 분광학과 직접 샘플링을 사용하여 화학적 정체성과 기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기의 하층부에서는 압력이 너무 높아서 기존의 풍선이나 항공기는 부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 고도에서는 조건이 더 관리하기 쉽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수준에서 작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계하여 구름 화학, 대기 역학, 그리고 태양 복사와 행성 복사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장기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금성 탐사의 다음 단계를 나타냅니다. 표면에서 암석은 높은 온도와 압력 아래 천천히 풍화됩니다. 광물학은 지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광물은 안정적이고 다른 광물은 분해되거나 변형됩니다. 착륙선에 의해 촬영된 이미지는 평평하고 층화된 암석을 보여주며 이는 화산 기원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표면의 정확한 구성은 직접 샘플링 없이는 알 수 없지만 레이더 반사율과 열 방출은 현무암과 유사한 밀도와 질감을 가진 재료를 시사합니다. 지각의 변형은 금성 표면의 많은 부분에 기록됩니다. 구조적 특징, 즉 능선, 계곡, 그리고 파열 구역은 압축 및 확장력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각이 접히고 단층이 나타나 복잡한 패턴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내부 열 흐름, 지각 두께, 그리고 기계적 강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금성의 자기장 부족은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구와 달리 금성은 현재 액체 외핵의 대류에 의해 생성되는 전역 쌍극자 자기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재는 행성의 느린 회전, 내부 구조 또는 열 진화의 일부 조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장 없이 대기는 태양풍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지만 밀도가 높은 대기 자체는 일부 차폐를 제공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성은 대기 탈출을 경험했습니다. 가벼운 원소, 특히 수소는 우주로 빠져나갈 수 있으며 물 분자가 분해되고 수소 원자가 중력 포획을 피할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얻으면 발생합니다. 이 과정은 행성의 역사 동안 물의 재고를 줄였을 수 있으며 오늘날 관찰되는 건조한 조건에 기여했습니다. 대기 탈출 속도는 태양 복사, 자기장 강도, 그리고 대기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요인은 수억 년에 걸쳐 변했을 수 있습니다. 금성의 궤도는 거의 원형이며 그 편심률은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 사이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 거의 원형 경로는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상당히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계절적 온도 변화를 최소화함을 의미합니다. 지구에서 계절은 축 기울기에 의해 유도되지만 금성의 축은 거의 수직이며 극에 대한 햇빛 각도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성의 기후는 시간적으로 안정적이며 온도와 압력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회전 기간은 또 다른 독특한 특징입니다. 금성은 축을 중심으로 천천히 회전하며 한 번의 금성 1이 지구의 약 117일과 같습니다. 더욱이 회전은 역행합니다. 즉, 행성은 대부분의 다른 행성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 느린 역행 회전의 기원은 불확실하지만 행성 형성 초기에 큰 충돌이나 조성력의 장기적인 효과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가 고체 행성보다 빠르게 회전하는 초회전 현상은 여전히 연구의 주제입니다. 메커니즘은 적도와 극 사이의 열 차이, 파동과 난류를 통한 운동량 전달, 그리고 지형과 대기의 상호작용을 포함합니다. 여러 모델이 제안되었으며 각각 관측의 다른 측면을 강조합니다. 어떤 모델도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며 진행 중인 연구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정제하고 테스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금성 표면의 화산 활동은 광범위하지만 그 활동 수준은 여전히 결정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최근 용암 흐름과 일치하는 특징을 보여주지만 다른 지역은 오래되고 더 분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활동적인 화산 활동의 직접적인 증거는 드물지만 이산화황 농도의 변화와 특정 영역의 열 이상과 같은 간접적인 지표는 일부 지질학적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금성 표면의 재구성은 비교적 최근 사건으로 보입니다. 충돌 분화구의 통계적 분포는 표면의 대부분이 3억에서 7억 년 전에 재포장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이 단일 전역 사건, 일련의 지역 사건 또는 연장된 기간 동안의 점진적인 과정을 나타내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각 시나리오는 금성의 내부 열 엔진과 지각 역학에 대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금성의 지형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낮은 평원, 높은 고원, 그리고 테세라 지형입니다. 낮은 평원은 표면의 대부분을 덮으며 화산 용암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높은 고원은 주요 지형 특징이며 아프로디테 테라와 이슈타르 테라를 포함합니다.
테세라 지형은 복잡하게 변형된 지역으로 다중교차 능선과 계곡을 보여주며 이는 집중적인 지각 활동을 나타냅니다. 금성의 중력장은 궤도 우주선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행성의 내부 구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중력 이상은 지각 두께와 밀도의 변화를 나타내며 일부 경우 화산 구조 또는 지하 암석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은 레이더 지형과 결합되어 금성의 지각과 멘틀의 더 완전한 그림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성의 대기 구성은 주로 이산화탄소이며 약 96%를 차지합니다. 질소는 약 3%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이산화황, 아르곤, 물 증기, 그리고 기타 미량가스입니다. 구름은 황산 방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산화황과 물 증기의 광화학 반응으로 형성됩니다. 이러한 방울은 크기가 다양하며 작은 에어로졸에서 더 큰 입자까지, 그리고 그들의 분포는 고도에 따라 변합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물은 희귀합니다. 전체 양은 지구 해양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건조함은 행성의 역사와 초기 물 재고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금성이 형성될 때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한 가지 가능성은 초기 폭주 온실 효과가 물을 증발시키고 자외선 복사가 분자를 수소와 산소로 분해했다는 것입니다. 수소는 우주로 탈출했고 산소는 표면 암석과 반응하여 광물에 갇혔을 수 있습니다. 금성의 온도 프로파일은 고도에 따라 크게 변합니다. 표면에서 온도는 섭씨 465도이지만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온도는 떨어집니다. 약 50km 고도에서 온도는 지구 표면과 유사하며 약 섭씨 25도입니다. 더 높은 곳에서는 온도가 계속 떨어지며 상층 대기에서는 섭씨 영하 수십 도에 도달합니다. 이 수직 온도 구조는 복사 전달, 대류, 그리고 구름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바람 속도는 고도에 따라 변합니다. 상층 대기에서 바람은 시속 수백 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으며 며칠 만에 행성을 돕니다. 표면 근처에서 바람은 훨씬 느리며 시속 몇 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밀도가 높은 공기는 상당한 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풍속의 이러한 수직 변화는 대기 순환의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관찰된 패턴 중 하나는 Y자 모양 구조로 자외선 이미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특징은 구름 덮개의 대규모 파동으로 생각되며 행성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합니다. 이러한 파동의 정확한 특성과 그것이 대기 역학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지속적인 연구의 주제입니다. 금성의 대기는 또한 전역 규모의 대류 패턴을 나타냅니다. 적도 근처의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고 극을 향해 이동하며 식고 가라앉습니다. 이 순환은 지구의 하들리 셀과 유사하지만 금성의 느린 회전과 두꺼운 대기는 패턴을 수정합니다. 결과는 복잡한 흐름 구조로 경도와 위도 모두에서 변화합니다. 금성의 극지역은 특별한 관심 대상입니다. 그들은 특정 고도에서 다각형 모양의 패턴을 형성하는 대기 소용돌이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극소용돌이는 지구의 극소용돌이와 유사하지만 그들의 구조와 역학은 다릅니다. 그들은 빠르게 회전하는 바람과 급격한 온도 구배를 특징으로 하며 이는 여전히 완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금성의 표면 압력은 해수면에서 지구 압력의 약 92배입니다. 이 높은 압력은 표면의 어떤 구조에도 엄청난 하중을 가합니다.
금성 표면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착륙선은 이러한 조건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엔지니어링의 상당한 도전입니다. 과거 착륙선은 일반적으로 1시간 미만 동안 생존했으며, 그 후 극한의 환경이 그들의 시스템을 압도했습니다. 금성에 착륙한 착륙선에 의해 촬영된 이미지는 평평하고 암석이 많은 풍경을 보여줍니다. 표면은 회사액에서 갈색 톤의 다양한 암석으로 덮여 있으며, 일부는 풍화 또는 화학적 변화의 징후를 보입니다. 조명은 희미하고 오렌지색이며 구름에 의해 산란된 햇빛에 의해 제공됩니다. 가시성은 몇 미터에서 수십 미터로 제한되며, 이는 밀도가 높은 대기와 가능한 대기 중 먼지 또는 안개 때문입니다. 금성의 표면에서 음향 환경은 지구와 다를 것입니다. 밀도가 높은 대기는 소리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이지만, 높은 압력과 온도는 소리 속도와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직 어떤 착륙선도 금성 표면에서 소리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측정은 미래 임무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성의 지진 활동은 직접 측정되지 않았지만, 그것의 존재는 행성의 지질학적 특징에서 추론될 수 있습니다. 화산 활동과 지각 변형은 모두 지진 이벤트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금성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금성 표면에 지진계를 배치하는 것은 제한된 미래 임무의 목표이며, 이는 행성의 내부층, 지각 두께, 그리고 멘틀 대류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금성의 열 역사는 현재 상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형성 후 행성은 방사성 붕괴, 중력 압축, 그리고 초기 충돌로부터 열을 보유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열은 표면을 통해 우주로 손실되었지만, 속도는 지각 두께, 멘틀 대류, 그리고 화산 활동에 달려 있습니다. 금성의 현재 열 흐름은 지구보다 낮을 수 있으며, 이는 냉각과 내부 활동의 감소를 시사합니다. 금성의 내부는 지구의 내부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심에는 부분적으로 용융된 철과 니켈로 구성된 핵이 있습니다. 핵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규산염 암석으로 구성된 멘틀이며, 이는 천천히 대류합니다. 표면에는 상대적으로 얇은 지각이 있으며, 이는 수십 킬로미터 두께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층의 정확한 두께와 구성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중력 및 지형 데이터는 제약을 제공합니다. 금성의 판 구조론 부족은 지구와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지구에서 지각은 여러 판으로 나뉘며, 이는 멘틀 위로 움직이고 경계에서 상호작용합니다. 금성에서는 그러한 판이 없으며, 지각은 단일 조각으로 나타납니다. 이 차이의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금성의 더 뜨거운 표면, 더 건조한 지각, 또는 다른 멘틀 대류 패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성의 화산 활동은 주로 열점 화산 활동으로 생각되며, 멘틀의 뜨거운 기둥이 지각을 통해 상승하여 표면의 용암을 분출합니다. 이것은 지구의 하와이 제도와 유사하지만, 금성에서는 그러한 특징이 더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방패 화산, 팬케이크 돔, 그리고 광대한 용암 평원은 모두 금성 표면에서 발견됩니다. 금성의 충돌 분화구는 비교적 균등하게 표면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전역 재구성 사건을 시사합니다. 크레이터는 직경이 몇 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까지 다양하며, 많은 것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크레이터의 수와 크기 분포는
표면의 나이를 추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표면이 몇천 년 미만임을 시사합니다. 금성의 대기는 또한 번개 활동의 징후를 보여줍니다. 궤도 우주선은 구름 내에서 정의 방전과 일치하는 전파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이러한 방전은 지구의 번개와 유사할 수 있지만 그들의 빈도, 강도, 그리고 메커니즘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금성의 번개를 연구하는 것은 대기의 전기적 특성과 구름 역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화학 반응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햇빛은 분자를 분해하고 새로운 화합물이 형성되며 일부는 다시 분해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대기의 구성을 유지하고 구름의 형성 및 진화에 기여합니다. 일부 반응의 속도는 온도, 압력, 그리고 촉매의 존재에 의존하며 이는 고도에 따라 변합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황의 순환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산화황은 화산 또는 표면의 화학 반응에서 방출될 수 있습니다. 대기에서 그것은 황산을 형성하기 위해 물증기와 반응할 수 있으며 이는 구름을 형성하기 위해 응축됩니다. 이러한 구름은 더 낮은 고도로 떨어질 수 있으며 그곳에서 방울은 증발하여 이산화황과 물증기를 다시 방출합니다. 이 순환은 황종을 대기 전체에 재분배하고 구름 속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일산화탄소의 존재는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그것은 이산화탄소와 다른 화합물 사이의 화학 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고도에 따라 변하며 대기 역학과 화학을 연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염산과 불산과 같은 미량 가스도 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스는 표면 광물과 대기 화합물 사이의 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표면 대기 상호작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며 이는 지구의 것과 매우 다릅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안정 동위 원소의 비율은 행성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의 중수소 대 수소 비율은 물 손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수소는 무거운 중수소보다 더 쉽게 탈출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수소 대 수소 비율이 증가합니다. 금성에서 이 비율은 지구보다 훨씬 높으며 이는 상당한 물 손실을 시사합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희가스의 비율도 흥미롭습니다. 아르곤, 넌, 그리고 크립톤과 같은 가스는 화학적으로 불활성이며 대기 진화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비는 금성의 초기 대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성의 표면 대기 상호작용은 복잡합니다. 표면 근처의 높은 온도와 압력은 암석과 대기가스 사이의 화학 반응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암석 광물학을 변경하고 대기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광물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거나 흡수할 수 있으며 이는 대기 질량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금성의 표면에서 풍화는 지구와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합니다. 물이 없으면 수화 및 산화와 같은 지구의 풍화 과정이 덜 중요합니다. 대신 금성의 풍화는 고온 화학 반응, 대기가스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아마도 바람에 의한 마모에 의해 지배될 수 있습니다. 금성의 표면에서 먼지의 역할도 고려됩니다. 대기 중 먼지는 복사 전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온도 프로파일을 수정하고 구름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먼지는 바람이나 화산 분출에 의해 들어 올려질 수 있으며 표면이나 대기에서
화학 반응의 촉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에어로졸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황산 방울 외에도 다른 유형의 에어로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는 염화철 또는 기타 광물 입자의 존재를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에어로졸은 구름 속성에 영향을 미치고 대기의 광학 특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구름의 수직 구조는 복잡합니다. 세 개의 주요 구름층이 있으며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층 구름은 약 70km 고도에 있으며 중간층은 약 50에서 60km에 있으며 하층은 약 45에서 50km에 있습니다. 이러한 층 사이에는 에어로졸 밀도가 낮은 흐릿한 지역이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구름 입자의 크기 분포는 고도에 따라 변합니다. 상층 구름에서 입자는 일반적으로 더 작으며 하층 구름에서는 더 큽니다. 이 크기 분포는 구름이 햇빛을 산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행성의 알베도와 복사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구름의 광학 두께는 높으며 이는 태양광의 대부분이 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산란되거나 흡수됨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표면은 희미하고 확산된 빛을 받으며 이는 착륙선에 의해 촬영된 이미지의 오렌지색 색조에 기여합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구름은 또한 행성 복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표면에서 방출된 저고의 선, 복사를 흡수하고 재방출하여 온실 효과에 기여합니다. 구름이 복사 균형에 미치는 순효과는 그들의 반사율, 흡수, 그리고 방출 특성의 균형입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구름의 시간적 변동성도 관찰되었습니다. 구름 패턴은 며칠에서 몇 주에 걸쳐 변할 수 있으며 이는 대기 역학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을 연구하는 것은 대기의 안정성과 변동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구름은 또한 행성의 공간 환경과 상호 작용합니다. 태양풍은 괴너지 입자를 가져오며 이는 상층 대기에서 분자를 이온화하고 화학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대기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대기 탈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금성의 전리층은 낮 동안 태양 복사에 의해 형성되고 밤에는 감소합니다. 전리층은 전파에 영향을 미치며 대기의 전기 전도도를 증가시킵니다. 전리층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대기 화학과 태양 행성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성의 자기꼬리는 태양풍과 행성 대기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됩니다. 고유 자기장이 없으면 태양풍은 대기와 직접 상호작용하여 자기장선이 행성 뒤로 끌려가는 자기꼬리를 생성합니다. 이 꼬리는 지구의 자기권과 유사하지만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생성됩니다. 금성의 상층, 대기에서 대기 탈출은 여러 과정에 의해 발생합니다. 광화학적 탈출은 분자가 햇빛에 의해 분해되고 결과 원자가 우주로 탈출할 때 발생합니다. 스퍼터링은 태양풍 입자가 대기 원자를 때려 충분한 에너지를 부여하여 탈출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기 질량을 감소시킵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광해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외선 복사는 이산화탄소, 물 증기, 그리고 기타 분자를 분해합니다. 결과 조각은 재결합하거나 새로운 화합물을 형성하거나 탈출할 수 있습니다. 광해리 속도는 태양 복사의 강도와 분자의 단면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파장에 따라 변합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화학 평형은 반응 속도와
대기 역학의 균형입니다. 일부 고도에서는 화학 반응이 빠르며 대기는 화학 평형에 가깝습니다. 다른 고도에서는 대기 순환이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 가스를 운반하여 불평형 구성으로 이어집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미량가스의 수직 분포는 화학 및 역학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일산화탄소의 프로파일은 광화학 및 대류의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산화황의 프로파일은 화산 배출과 구름 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동위 원소 분할은 또 다른 연구 도구입니다. 화학 반응 및 물리적 과정은 동위 원소를 다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대기 전체에 농축 또는 고갈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패턴을 측정하는 것은 과정을 추적하고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광학 깊이는 파장과 고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시광선에서 대기는 매우 불투명하며 표면을 가립니다. 적외선에서 일부 파장은 대기를 관통하여 표면 또는 하층 대기의 관측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창은 원격 감지 연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대기창은 특정 파장 범위로 대기가 더 투명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고해선의 일부 파장에서 대기는 표면에서 방출된 복사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창을 사용하여 지상 망원경과 궤도 우주선은 구름 아래를 들여다보고 표면 속성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산란 특성은 에어로졸 입자의 크기, 모양, 그리고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산란 이론은 작은 입자의 산란을 설명하는 반면 더 큰 입자는 기하학적 광학을 사용하여 모델링됩니다. 산란된 빛의 편광은 입자 특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흡수 특성은 가스 및 에어로졸의 화학적 구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산화탄소는 특정 적외선 파장에서 강하게 흡수하는 반면 다른 가스는 다른 파장에서 흡수합니다. 황산방울은 자외선과 가시광선에서 흡수하며 구름의 색상에 기여합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복사 전달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햇빛은 대기를 통해 전파되고 가스와 에어로졸에 의해 산란되고 흡수됩니다. 표면에서 방출된 적외선 복사는 또한 대기를 통해 전파되며 다시 산란되고 흡수됩니다. 순 에너지 흐름은 이러한 모든 과정의 합이며 온도, 프로파일을 결정합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에너지 균형은 들어오는 태양 복사와 나가는 행성 복사 사이의 균형입니다. 들어오는 복사는 구름에 의해 부분적으로 반사되고 나머지는 흡수됩니다. 흡수된 에너지는 대기와 표면을 가열하며 이는 적외선 복사를 방출합니다. 일부 복사는 우주로 탈출하는 반면 일부는 대기에 의해 다시 흡수됩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온실 효과는 대기가스가 저고해선 복사를 흡수하고 재방출하는 능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산화탄소는 주요 온실가스이지만 물증기, 이산화황, 그리고 구름도 기여합니다. 온실 효과의 강도는 이러한 종의 농도와 그들의 수직 분포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복사 냉각은 대기가 우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냉각 속도는 온도, 가스 구성, 그리고 구름 속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냉각은 상층 대기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그곳에서 대기는 얇고 투명합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대류는 상승 및 하강 공기 운동에 의해 에너지가 수직으로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대류는 대기가 불안정할 때 발생하며, 즉 온도가 고도에 따라 빠르게 감소합니다. 금성에서
대류는 하층 대기에서 중요하며 그곳에서 표면에서 태양 가열이 강합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전도는 분자 충돌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전도는 밀도가 높은 가스에서 효율적이지만 대규모로는 대류 및 복사보다 덜 중요합니다. 그러나 표면 근처에서 전도는 지면과 대기 사이에 에너지 전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난류는 대기 흐름의 작은 규모 변동입니다. 난류는 에너지와 운동량을 혼합하고 대규모 순환 패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난류는 바람 전단, 대류 또는 지형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파동은 에너지와 운동량을 전달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중력파, 로스비파, 그리고 켈빈파는 모두 금성 대기에서 관찰되었거나 예측되었습니다. 이러한 파동은 바람 패턴을 수정하고 온도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조석력은 태양과 지구의 중력, 끌어당김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힘은 대기에서 조석파를 생성하며 이는 압력, 온도, 그리고 바람의 주기적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석 효과는 금성에서 미묘하지만 그들은 장기 관측에서 감지될 수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코리올리 효과는 행성의 회전으로 인한 겉보기 힘입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공기를 편향시키고 순환 패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금성의 느린 회전은 코리올리 효과를 약하게 만들며 대기 역학에서 덜 중요합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각운동량 균형은 바람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초회전은 적도에서 극으로 각운동량이 전달되어야 하며 이는 파동, 난류 또는 평균 흐름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열균형은 대류, 복사, 그리고 역학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지됩니다. 각 과정은 에너지 분포에 기여하며 그들의 상대적 중요성은 고도와 위도에 따라 다릅니다. 열균형을 이해하는 것은 대기 구조와 진화를 예측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금성의 대기 모델은 복잡하며 많은 물리적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유체 역학의 방정식, 복사 전달, 그리고 화학 반응을 풀어 대기 상태를 시뮬레이션합니다. 모델 출력은 온도, 압력, 바람, 그리고 구성에 대한 예측을 제공하며 이는 관측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금성의 기후 모델은 장기 대기 행동을 연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들은 대기가 태양 복사, 표면 속성, 그리고 내부 열원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탐색할 수 있습니다. 기후 모델은 또한 금성의 대기가 어떻게 현재 상태로 진화했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 모델의 검증은 관측 데이터와의 비교에 의존합니다. 모델은 온도 프로파일, 바람 속도, 구름 분포, 그리고 가스 농도를 재현해야 합니다. 모델과 데이터 사이의 불일치는 누락된 과정을 나타내거나 매개 변수 조정의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에 대한 미래 임무는 기존 모델을 개선하고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한된 기기에는 진보된 분광계, 레이더, 대기 프로파일러, 그리고 착륙선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기는 대기 구성, 온도, 바람, 그리고 구름 속성에 대한 고해상도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금성의 표면에 대한 미래 임무는 또한 지질학과 지구 화학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한된 착륙선과 로버는 암석 샘플을 수집하고 표면 구성을 측정하며 지진 활동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은
금성의 내부 구조, 화산 역사, 그리고 표면 대기 상호작용을 제안할 것입니다. 금성의 내부에 대한 미래 임무는 지진학, 중력, 그리고 자기 측정을 사용하여 내부층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금성 표면에 지진계 네트워크를 배치하는 것은 핵 크기, 멘틀 구조, 그리고 지각 두께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금성에 대한 국제 협력은 종합적인 탐사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우주기관은 금성 임무를 제안했으며 조정된 노력은 과학적 결과를 극대화하고 비용을 공유할 것입니다. 협력에는 데이터 공유, 공동 기기 개발, 그리고 임무 조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탐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중요합니다. 교육 봉사, 대중 강연, 그리고 미디어 보도는 금성의 과학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중을 참여시키는 것은 또한 미래 세대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금성에 대한 역사적 데이터는 여전히 가치가 있으며 새로운 분석을 위해 재방문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 이미지, 스펙트럼, 그리고 대기 프로파일은 최신 기술로 재처리되어 해상도와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데이터는 또한 현재 관측과 결합되어 장기 추세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금성의 연구는 또한 외계 행성 과학에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외계 행성이 금성과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즉, 두꺼운 대기, 높은 표면 온도, 그리고 폭주 온실 효과입니다. 금성을 이해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이러한 외계 세계를 해석하고 그들의 거주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성의 연구는 또한 지구 기후 변화에 관련이 있습니다. 금성의 폭주 온실 효과는 대기 구성의 작은 변화가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금성을 연구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지구의 기후 시스템과 인간 활동에 대한 그것의 민감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성의 연구는 또한 생명의 한계에 관련이 있습니다. 금성의 표면은 생명에 적대적이지만 대기의 일부 영역은 더 온화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성의 구름에서 생명의 가능성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금성의 대기를 연구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생명의 한계와 다른 세계에서의 그것의 잠재적 존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성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행성 이웃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연구를 위해 접근 가능한 목표입니다. 그것의 근접성은 임무가 상대적으로 짧고 저렴하도록 허용하며 잦은 발사 기회를 가능하게 합니다. 금성의 밝기는 또한 지상 관측을 용이하게 하며 장기 모니터링과 빠른 추적 연구를 허용합니다. 금성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것의 진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행성은 냉각되고 대기는 변할 것이며 표면은 지질학적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느리지만 그들은 행성 역학의 지속적인 작용을 나타냅니다. 금성을 연구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과거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금성의 역사는 태양계의 역사와 얽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행성들과 함께 태양 주위의 가스와 먼지 디스크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초기 조건, 형성 과정, 그리고 그 후의 진화는 금성을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계로 형성했습니다. 이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태양계와 다른 행성계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금성의 이야기는 극한, 적응, 그리고 끈기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행성이 어떻게 극한 조건을 진화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 어떻게 표면, 대기, 그리고 기후를 형성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금성의 이야기는 또한 탐사, 발견, 그리고 이해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인간 호기심의 힘과 우주를 탐험하려는 우리의 추진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여행이 끝나가는 동안 우리는 금성을 보았습니다. 밝은 빛으로, 숨겨진 표면으로, 그리고 극한 대기로 우리는 그것의 구름, 그것의 바람, 그리고 그것의 열을 탐험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역사, 그것의 지질학, 그리고 그것의 기후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성 진화, 대기 과학, 그리고 우주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금성은 계속해서 우리의 하늘에서 빛날 것이며 조용한 증인이자 끊임없는 동반자입니다. 그것의 빛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광대함과 그 안의 세계의 다양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 극한의 열과 끈질긴 압력 속에서 우리는 행성이 어떻게 변하고 적응하고 지속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금성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속되며 각 관찰, 각 임무, 그리고 각 발견과 함께 우리는 이 놀라운 세계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잘 자요. 부드럽게 꿈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